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 합과 차의 곱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를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인데요.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이 도형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그림 1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세로의 길이는 B만큼 줄이고 가로의 길이는 B만큼 느린 직사각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쵸? 그러면 이 여학생이 얘기한 이 직사각형을 먼저 식으로 넓이를 나타내 볼게요. 자, 여학생이 말하는 직사각형은요. 가로의 길이는 A에서 B만큼 늘렸고요. 세로는 A에서 B만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나타내보면 가로는 A 플러스 B, 세로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남학생이 하는 말 그럼 살펴볼게요. 남학생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림 2는 그림 1에서 이 여학생의 이 도형에서 노란색 직사각형을 아래쪽으로 옮겨 붙여 만든 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학생이 이야기하는 도형을 선생님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색 오른쪽에 있던 걸 아래에다가 붙인 거예요. 요렇게요. 그쵸? 자, 그러면 남학생이 이야기하는 이 도형은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아랫부분 얘를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얘를 지워버리면 남학생이 말한 부분이 남아요. 그쵸? 이 빼버리는 부분은 그치? 이 빼버리는 부분은 당연히 얘가 이쪽에 붙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도 B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된다. 이 작은 부분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구한 넓이와 남학생이 구한 넓이는 서로 그치 당연히 같아야 한다.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빼버리거나 더하지 않고 옮긴 것 뿐이에요. 오른쪽 노란색 부분을 옮기기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이걸 그림으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같은지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전개해보면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씩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주면 됩니다. 해보면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AB,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는 그치 지워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식은요. 요거예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합한 거, 한 번은 차를 구한 거를 곱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그쵸? 부호가 같았던 애들이요. A는 지금 A,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았던 것들 제곱해서 부호가 달랐던 애들이요. B는 지금 부호가 다릅니다. 그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을 뺀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차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합차 공식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예요. 방금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거 떠올리면서 x는 부호가 둘 다 같죠. xx, x제곱. 5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빼주라는 거예요. 25를 이렇게. 되셨죠? 자, 2번 갑니다. 3x, 3x니까요. 9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y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 16y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볼게요. 자, 이건 조심합니다. 5a가 어때요?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이 b는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써준다? 그치? 부호가 다른 애들이 앞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25a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뒤에 플러스 4b제곱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4번 볼게요. 4번도 마이너스 x는 어때요? 부호가 같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y 뒷부분은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애들은 그냥 x제곱이고요. 부호가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갈게요. 52 곱하기 48 계산을 하는 건데 역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냥 세로로 52 곱하기 48 써서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딱 보니까 보이죠? 50을 기준으로 52는 이만큼 커진 거죠. 50보다. 48은 그치? 이만큼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 50 플러스 2랑 50 마이너스 2를 곱했다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합차 공식에 의해서 50의 제곱 2500 그리고 2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4를 뺀다.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2496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바로 갈게요. 비슷한 문제네요. 거의, 그쵸? 20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200 마이너스 5, 하나는 200 플러스 5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00제곱 4만에서 5의 제곱인 2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빼주면요. 39,975가 나오죠. 그쵸? 네. 요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생각 열기인데요. 방금 배운 선생님 합차 공식이라고 했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근호가 있는 분수의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제를 바로 볼게요. 얘처럼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호가 있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치. 이 근호를 없애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분자 분모예요. 분수는 같은 수를 곱하는 건 괜찮죠. 수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렇지. 분모를 유리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분모에 있는 근호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치. 방금 우리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잖아.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합차 공식이 이용돼요? 그쵸. 이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요.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어떻게 될까? 4,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루트 3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분자는요. 분배해주면 돼요. 그치? 2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자, 분모가 어때요? 1이 돼버렸죠. 그치? 그래서 분모는 쓰지 않아도 좋고 4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써주면 되겠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할 때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면 문제 3번 연습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분모가. 그러면 그치? 가운데 부호가 다른 루트 5 플러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 따라서 분모는 5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그치? 3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다. 그치? 그러면 분모가 3이 되거든. 그래서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고 루트 5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3번의 2번 문제입니다. 3 플러스 루트 2분의 1인데요. 얘는 그쵸?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 위아래 똑같이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요. 3의 제곱
9에서 루트 2의 제곱 2를 빼주면 될 것이고, 분자의 경우에는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대로 3 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즉 정답은 7분의 3 루트 2가 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까지 내용 모두 살펴보았고요. 2.4 내용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두 1차식의 곱의 전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열기인데요. 아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직사각형을 살펴보니까요.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가로 같은 경우에는 a만큼 늘렸고요. 세로는 b만큼 늘린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가로가 x 플러스 a 그리고 세로는 x 플러스 b가 됐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번호를 붙여볼게요. 어떻게 번호를 붙일 거냐면 얘를 1번, 그 다음에 얘를 2번, 그 다음에 얘를 3번, 얘를 4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더한 것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치?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1번 x제곱이고요. 2번은 어때요? 그쵸? bx가 되고요. 그리고 3번은요.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는 ax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은 ab가 되죠. 그치? 얘네를 모두 합친 게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써놓고 보니까 가운데 bx랑 ax는 사실 동류항이죠. a랑 b로 나타나 있어서 그렇지 사실 x의 개수인 거죠. a와 b는 둘 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그리고 마지막 ab 이렇게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구한 이건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썼던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썼던 거랑 서로 결과가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하기 1번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5를 전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x제곱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자, 잘 보세요. 5x 그리고 x 맞아요? 5x, x 얘네 둘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이 될 거예요. 더해지겠죠. 그래서 6x로 나타내지고 마지막 항은 상수 5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2번입니다. x제곱이 5고요. 제일 앞에 항은.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와 플러스 2x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쵸?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3번도 해볼게요. x제곱이고요. 첫 번째 항은. 그 다음은 플러스 3x랑 마이너스 5x가 더해질 거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15입니다. 네, 방법 아시겠죠? 마지막 4번 x제곱에다가 가운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가 더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6x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8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생각열기인데요. 이번에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어떻게 전개할까입니다. 아까랑 달라진 게 있다면 x 앞에 그쵸? a, c라고 하는 개수가 생긴 거죠.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생긴 거죠. 그쵸?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전개 먼저 해보면요. a, c, x 제곱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 a, d, x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은 b, c, x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b, d가 나옵니다. 그쵸?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가운데 두 개의 항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가 되죠. 그쵸? ACX 제곱, 이건 X의 제곱 2차항이기 때문에 하나 정리되고요. 요 뒤에 게 두 개가 둘 다 X가 1차거든요. 그래서 AD 플러스 BC로 개수가 묶이고 X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BD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랑 비슷해요. 가운데 항이 동류항으로 한 번 더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서 한 번에 써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쵸? AD랑 BC요. AD, BC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AT. 이게 AT죠. ATX. 그리고 BCX는 이렇게 해요. 얘가 BCX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 두 개의 항은 먼저 계산 한번 정리해주고 적어주면 한 번에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번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항은 6x제곱. 그쵸? 2x랑 3x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서 2x랑 5랑 곱해서 먼저 10x. 그 다음에 어때요? 가운데 3x. 얘네 둘은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해서 13x로 한 번에 써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항은 상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된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자, 문제 2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입니다. 자, 차분하게 먼저 첫 번째 항은 8x 제곱이 될 거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자, 4x랑 3이랑 해서 12x, 1이랑 2x니까 2x예요. 동류항 두 개를 더해서 14x로 써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항은 그치?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하나 더 20x 제곱 써주고 그 다음 가운데는 마이너스 15x 3, 4, 12x 두 개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3x로 써준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9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꼭 교과서에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건 선생님이 하는 걸 보는 거랑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게 다릅니다. 알겠죠? 네. 자, 3번도 해볼게요. 먼저 15x 제곱이고요. 가운데 항은 36에 18x, 가운데 마이너스 10x 합쳐서 플러스 8x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마지막 37에 21x 제곱이고요.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14x와 마이너스 12x가 합해지니까 마이너스 26x가 된다. 그리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플러스 8을 써주면 된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연습까지 다 해봤고요. 우리 지금 배운 2.3, 2.4의 스스로 해결하기가 있겠죠. 그치? 꼭 교과서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